자, 정치권 얘기해 볼까요? 이번 총선의 빅매치 지역으로 급부상한 곳입니다. 바로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 이곳에 이 사람들이 떴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저를 찾아주신 원장관님한테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원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험지에 가겠다, 희생하겠다. 그 희생은 보답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원장관을 잘 키웁시다.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버려. 그랬으면 쓰겠네. 남은 40일 넘은 기간 열심히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후보님 모시고 동네 방방곡곡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의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장관. 그런데 보세요.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가 원 전 장관을 지지한다고 했던 건 요 며칠 뉴스로 크게 났으니까 아실 텐데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이뇨환 전 혁신위원장 그동안 좀 잠잠했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본인이 그 직무를 맡으면서 했던 얘기가 첫 번째 키워드가 희생이었거든요. 희생하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느냐? 당으로부터 그동안 혜택을 좀 많이 받았던 중진이라던가 여러 은혜를 입은 사람들부터 희생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화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원희룡 전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이 원하는 곳이라면 험지든 어디든 가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뇨한 위원장의 뇌리에는 그 제일 먼저 일성을 내준 사람이 굉장히 고맙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화답을 하는 차원에서 보훈의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그 계양을을 방문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원 후보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인천 계양을 지역 이번 총선을 이른바 언론들은 명룡대전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보신 원희룡 전 장관 측, 즉 룡 측은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럼 명 측은 어떻게 뛰고 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빵꾸가 났고 저쪽이 안방인데 안방은 완전히 그냥 곰팡이 온 사방에 곰팡이니까 기본적으로 부실한 데다 물이 떨어져서 썩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전세 사기 우리 피해자분들하고 피해 건물 상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할 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률 제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가 찾은 곳이 어딘가요, 지금? 인천의 미추홀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 지역에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고 특히 미추홀구에 그게 집중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미추홀구에 이제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막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장에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피해자분들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어제 그 인천시 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지도부 최고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인천 전세사기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고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가 돼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현재는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선구제.
그러니까 피해 당한 분한테 먼저 정부나 아니면 채권을 예를 들면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기관에서 보상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돌려받자 이건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걸 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위를 통과를 못했었는데 오늘 국토위에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직회부가 됐는데요. 직회부라 하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60일 이상 갖고 있으면 그걸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서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본회의에 직회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직회부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2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시도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인천을 찾아서 미추홀구에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걸로 보여집니다. 역시 격전지다워요. 지금 명룡대전답게 후보들이 지금 발빠르게 발이 닳도록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정치권에 배우 차은우 씨가 갑자기 소환됐어요. 왜 그런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대 김남길. 하나, 둘, 셋. 김남국.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낙선을 했을 때 남친이랑 헤어진 것보다 더 슬프셨다고. 그 하나의 목표가 무너진 거였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자분들이요, 최녀가 되면 이 영상 뭐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자꾸만 이 두 사람의 이름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도봉구의 연고검내 안귀령 민주당 이 상근 부대변인이요. 지난 23일입니다. 이 도봉갑의 전략 공천을 받자 이 온라인에서는요 지난해 그가 지난해에 출연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앞서 보신 이 영상입니다. 그래요. 그는 당시에 이 대표와 그리고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는 외모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코너에서요. 차은우랑 이재명 중에 누가 더 이상형이냐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대답을 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영상이에요. 이른바 시청자분들 이상형 월드컵. 누구와 A와 B 중에 누가 더 멋지고 마음에 드냐. 그건 이상형 월드컵 그걸 이제 차용한 건데 지금 저런 영상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이 알려지고 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데 그거를 다시 또 안규령 후보가 비판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급해도 글쎄 이 상황을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는 것 같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현주 평론가님 어때요? 좀 이게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사항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견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솔직히는 그 좀 저희를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게 예능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저 정도까지는 해야 단수 공천 받는구나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능을 다큐로 만들어 버린 거는 안규령 지금 후보죠. 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지금 그 지역구에 아무 연고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상대편 김재섭 후보하고 청년 정치인이다. 요거 하나는 좀 결이 맞을 수 있는데 그간에 뭐 당에 기여한 것이나 뭐 헌신한 그 이력 같은 걸 볼 때도 지금 현역 구청장 과거 구청장 했던 분이 굉장히 거기서 텃밭가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받게 되니까 정말 저 얼굴 천재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잘생겼다고 한 것 때문에 된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네. 아니
최재명 교수님도 예. 뭔가 좀 약간 발끈하시는 거 뭔가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능을 다큐로 받은 거지 이게 뭡니까 대체? 그래요? 아니, 저는 네. 좀 그러니까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기령 상급 비대위원에 대해서 정치 경력이 짧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공천받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저기서 뭐 외모 이상형 저건 그냥 이제 재미도 하고 또 본인이 이상형이라고 하는 게 외모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게 아부꾼이고 그래서 공천받았다 얘기하면 그거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그냥 차은우 씨와 이재명 대표하고 외모로 보면 당연히 차은우 씨가 더 잘생겼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아부꾼이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네. 저는요 정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차은우 씨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비판하려면 정말 안기령 지금 후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해야죠. 저걸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얘기를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이분이 합류를 했어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정당에 대한 별로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못 모르고서 통합을 했다가 결국 가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졌다고 난 봐요. 이준석 대표가 쓸데없는 합당을 안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됐으면 한 10% 이상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선 이제 영상 속에 이준석 위원장 정말 입이 조금 과장을 섞으면 입이 그냥 귀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막 든든한가 봐요. 김종인 공관위원장 합류가. 그렇죠. 굉장히 믿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 통합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하고는 생리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게 그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가 약간 묻어나는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만 공교롭게 전에는 손사래를 쳤었는데 새로운 미래와 갈라지고 나니까 지금 같이 이제 세를 합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낙연 대표한테 좀 껄끄러운 개인적 감정이 있으셨나라는 생각도 조금 가능할 것 같기는 하고요. 가장 최근에 이준석, 김종인 이 두 분이 함께 힘을 합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당 대표로 합을 맞췄었던 경우인데 지금은 이렇게 개혁신당이라는 제3지대에서 규모가 전과는 상당히 다른 정당에서 또 다시 합을 맞추게 됐습니다. 과연 김종인 매직이라고 불리웠던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다시 현실화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개혁신당에.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후보로 출마할 때 여기로 출마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구여야지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소를 할 것 같으면은 맥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 대표인 제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지역에서 정면 승부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아마 그런 발언은 정권 심판이나 아니면 보수의 적장자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면 승부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틀 안에 넣고 이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허. 대구의 아들 박성배 변호사님이 마침 나오신 김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왜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다른 곳, 많은 곳을 놔두고 대구에 출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에서 개혁신당이 새로 출범했죠. 그렇지만 지지 기반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내는 과정에서도 지지 기반이 확실하지 않아서 중간에 여러 역경을 딛고 결국 그 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수의 심장에 출마해서
싸워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나 이 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구에 출마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도를 올리고 지지 기반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이준석 대표가 전국의 어느 지역에 나갔을 때 반드시 당선된다고 볼 만한 지역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보수에서 정권 심판론의 기치를 내걸고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대구에서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즉 당 전체 운영을 두고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신당이 지금 개혁신당만 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미래도 있고 조국 신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부르기 쉽게 조국 신당이구나 할 텐데 진짜로 당 이름을 조국 신당으로 하려고 한답니다. 농담이냐고요? 아니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명은 선관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제 과거 안철수 신당을 부도했던 것처럼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국이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그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 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조국은 안 되고요. 조국은 됩니다. 오호.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조국이 이게 중의적인 지금 표현을 띠고 있어요. 사람 이름 조국도 있고요. 조국, 나의 국적을 의미하는 조국도 있잖아요. 어허. 그래서 사람 이름을 당에 쓰는 것은 2016년 총선에서도요. 안철수 신당이 이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 그 후보를 사전에 운동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거 운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봐서 사람의 이름, 정치인의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은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문제는 이 조국이라는 것이 다른 뜻도 있는 거죠. 나라, 내 조국. 이때 쓰는 이 조국은 사용할 수 있다고 봐서요. 조국 신당은 안 되는데 조국의 민주개혁, 조국 민주개혁 이런 당명은 또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게 된 거죠. 아니 이게 선관위는 나름 유권 해석을 한 거지만 최재명 교수님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조국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름이 만약에 박성배 이랬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을 텐데. 박성배 변호사님 왜 나를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라는 의미가 지금 임재 변호사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뭐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나라나 국적이 속해 있는 나라 이걸 조국, 우리의 조국, 나의 조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자로 그렇게 써서 하겠다고 하면 선관 입장에서 맞기가 상당히 애매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이름이 조국이기 때문에 조국이란 말이 들어가면 본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조국 신당 해버리면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신당이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확 오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만약에 짓게 되면 그게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조국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신당이 지난번에 불허가 됐으니까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자로 얘기하면 전혀 다른 단어가 돼버리니까 선관 입장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냥 허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신당이 약간 깨름칙하면 그 뒤에 다른 걸 붙여서 막 당명 만드는 것도 막 연구해보고 있을까요? 김일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조국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명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국 개혁당, 뭐 조국 민주당 뭐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조국 민주당이 되면 이걸 줄여서 말하면 조민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많이 들어봤다. 조민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머.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네. 이렇기 때문에 웃지 못할 상황이 어떻게 보면 희화화가 되는 거예요. 대박 이름 사건. 하나 가지고도. 그러니까 어허. 지금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 실형 2년 받지 않았습니까? 아하. 곧 이어서 대법원 판결 나올 텐데 법률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렇게 되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신당 창당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야, 정치가 이제 총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 지금 곳곳에서 웃지 못할 일들도 지금 속속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총선 얘기 뉴스파이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